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아주 복잡한 최신 전자기기를 새로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상자를 열자마자 보통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사용 설명서잖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매뉴얼부터 찾게 되죠. 그러니까요. 1번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2번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특정 기능이 실행된다는 그 명확한 지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들인 시간 대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아는 것, 그 예측 가능성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약간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죠. 실패를 피하려면 매뉴얼이 필수적이니까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그 친절하던 사용 설명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매일 하루를 헤쳐나가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막 1번 버튼 같은 명확한 가이드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냥 텅 빈 아무도 결과를 안 알려주는 낯선 길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분이죠. 맞아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진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도 없는 길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걸어가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주제가 더욱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 다룰 출처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의 삶을 창조하는 여행 11주차 강의 자료와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아주 치열한 토론 기록들입니다. 네.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죠.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남들이 짜준 안전한 매뉴얼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관광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쥐는 주도적인 여행을 감행할 때 도대체 우리의 뇌와 일상에서는 어떤 물리적이고 철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학술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생생한 깨달음과 막 엮여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뇌과학적 변화를 파고들기 전에 출처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구분짓고 있는 두 가지 개념부터 명확히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관광과 진짜 여행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저도 강의 내용에 등장하는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부 가이드나 정해진 일정표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관광을 잘 포장된 고속도로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죠. 안전하고 편안하고 저 코너를 돌면 휴게소가 나온다는 걸 이미 다 아는 그런 관념의 세계 안에 머무는 상태인 거잖아요. 반면에 주도적인 여행은 목적지 없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 골목을 헤매는 것과 같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시장 골목이라는 공간이 내포하는 의미가 되게 큽니다. 편안한 안전지대에 안주하는 대신에 어디서 갑자기 비가 쏟아질지 어떤 낯선 사람과 부딪혀 길을 잃을지 모르는 사건의 세계로 내 몸을 직접 던져넣는 실천적 철학이 바로 여행이라는 뜻이죠. 와, 근데 이 철학적 구분이 그저 책상머리에서 나온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서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용근 교수님의 아주 사적인 일화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죠.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불확실성, 그 밑바닥을 마주하신 겁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그토록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겪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아예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 교수님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된 가장 강력한 동력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게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한 갈망, 그리고 바로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막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자동차를 사라 이렇게 권유했을 때 교수님은 자동차 대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혹독한 여행을 택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소유 가치와 사용 가치의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 예를 들어 자동차는 열쇠를 딱 쥐는 그 첫 순간이 가장 기쁘고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감가상각되면서 낡아가잖아요. 그렇죠. 값어치가 떨어지죠. 하지만 낯선 순례길을 걸으면서 겪은 육체적 고단함, 길을 잃고 헤맸던 뼈아픈 경험, 낯선 타인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 같은 경험적 사용 가치는 다릅니다. 이 사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내면에서 오히려 단단한 자산으로 증식되거든요.
좋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상적인 맥락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동적인 관광은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지도 앱에만 100% 의존해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적지에는 흠집 하나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겠죠. 네, 아주 편안하게요. 근데 막상 딱 도착하고 나면 내가 지나온 동네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길가에 어떤 꽃이 피어 있었는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과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길 위에서 우연히 진짜 나와 마주할 기회를 완전히 반납해버리는 셈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인지적 탐색 과정을 대신해주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을 아주 잘 짚어리셨어요. 스스로 주변을 살피고 결정을 내릴 기회를 아예 기계에 아웃소싱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교수님의 실천적 철학이 실제 강의를 듣는 20대 학생들의 삶에 투영되었을 때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아, 맞아요. 김은서 학생의 기록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학생의 자기 반성을 읽다 보면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스로를 학교라는 거대한 룰 안에서 정답만 빠르게 찾아내는 수동적인 모범생이자 삶을 관망하는 관광객이었다고 고배를 해요. 네, 되게 솔직한 고백이었죠. 남들이 정해준 매뉴얼대로 사는 능력은 탁월했지만 정작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계속 회피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건 변증법적 성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김은서 학생이 언급한 그 정반합, 그러니까 관념과 사건이 충돌해서 창조를 이룬다는 변증법적 성장이란 개념이 철학적인 수사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직관적인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을 여러분이 머무는 안전하고 포근한 기숙사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제가 완벽하게 되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모든 게 통제 가능하죠. 그런데 주도적인 여행을 떠나서 낯선 해외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폭우를 만나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 즉 반인 거죠. 아, 위기가 찾아온 거군요.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합은 단순히 비를 피해서 원래의 방으로 도망쳐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손짓발짓으로 막 길을 묻고 비를 맞아가며 스스로 위기를 탈출해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낯선 환경과 폭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자아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와, 단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소화해낸 새로운 버전의 나로 재탄생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통찰이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넘어서 아주 날카로운 산업적 비즈니스 제안으로까지 뻗어나간 사례도 있었잖아요. 송유린 학생의 살아있는 기록물 공방문화 아이디어 말이에요.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은 송유린 학생의 제안이 하이테크 시대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어떤 틈새를 인간 고유의 주체성과 완벽하게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AI나 스마트 로봇이 막 도입되면 인간의 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걱정하죠. 하지만 이 학생은 로봇이라는 차가운 금속이 단순 정보 제공이나 반복 노동을 대신해 줄 때 창출되는 엄청난 잉여 시간에 오히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시간을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한 환대, 즉 호스피털리티로 촘촘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주죠. 저는 관광지 기념품에 대한 이 학생의 시각이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에서 수만 개씩 찍어낸 매끈하고 예쁜 열쇠고리를 돈 주고 사는 대신에 여행자가 직접 그 지역의 거친 흙을 만지고 식생을 채집해서 막 땀 흘려 서툰 기념품을 빚어내는 공방 비즈니스를 제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매끈한 기성품과 서툰 도자기의 차이가 진짜 핵심이에요. 공장에서 나온 완벽한 기성품은 시각적으로는 되게 훌륭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사건이 완전히 거세되어 있습니다. 아, 사건이 없다. 네, 아무런 이야기가 결여된 죽은 사물인 거죠. 반면에 여행자가 흙을 빚다가 막 형태가 무너져서 좌절하고 다시 뭉치느라 손에 생채기가 나는 그 고단한 노동을 거친 도자기는 다릅니다. 그 서툰 결과물 자체가 여행자가 낯선 사건을 통과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증명하는 이른바 세상도 높은 서사가 됩니다. 아, 사건이 거세된 사물은 죽은 것이고 고단함이 묻은 결과물은 살아있는 서사다. 진짜 훌륭한 접근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학생들의 이런 엄청난 심리적, 철학적 변화가 그저 여행 다녀온 직후에 깨달았다 하는 일회성 모먼트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측 불가능한 시장 골목을 헤매고 흙을 빚으며 고단함을 겪고 그것을 나만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도대체 우리의 뇌 안에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걸 꼭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뇌과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앞서 말한 주도적인 여행의 경험이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트리거는 바로 메타인지적 질문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메타인지적 질문이요. 사건을 겪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굳이 이 불편한 길을 선택했는가? 혹은 어제 길을 잃었던 그 끔찍한 경험이 나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스페인 광장에 가서 파스타를 먹었다. 날씨가 참 좋았다. 이런 식의 단순 정보 나열식 일기 쓰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 평면적인 기록은 뇌에 큰 자극을 주지 못하거든요. 핵심은 자신이 겪은 날것의 감정, 그중에서도 특히 실패와 회복의 순간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막 패닉에 빠졌던 감정,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었던 그 고단함을 감추지 않고 텍스트로 풀어낼 때 우리 뇌에서는 기존에 쓰지 않던 새로운 신경망이 불꽃을 튀기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와, 출처에서는 이 과정을 뇌 신경망의 창조적 재배선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그 재배선이라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남이 짜준 일정표대로 그냥 수동적인 관광을 할 때 우리 뇌의 신경신호는 이미 널찍하게 잘 포장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사실 거의 들지 않죠.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낯선 시장 골목에서 막 길을 잃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뇌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빽빽한 정글을 직접 막 베어내면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짜 고통스러운 과정이겠네요. 몹시 고단하죠. 근데 땀 흘려서 그 뇌 속의 정글을 한번 딱 헤쳐나오고 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형태의 불확실성이나 실패와 딱 마주했을 때 뇌는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공포에 압도되지 않거든요. 이미 뚫어놓은 그 새로운 위기 극복의 신경회로, 즉 재배선된 길을 타고 아주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와, 우리가 흔히 여행 다녀와서 쓰는 기록을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감성적인 추억의 스크랩북 정도로 여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록이라는 행위가 타인의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 뇌의 하드웨어 스위치를 직접 뜯어 고치는 엄청난 수술이었네요. 맞습니다. 실패를 글로 딱 적어내리는 순간 그 실패가 나를 잡아먹는 괴물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뭔가 성공 신화처럼 완벽하게 포장된 서사만 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찌질하고 좀 수치스러웠던 실수의 과정을 스스로 딱 마주하고 활자화할 때 뇌는 그 실패를 내 인생을 망칠 영원한 좌절로 인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일시적 사건으로 싹 재해석하게 됩니다. 아, 관점이 바뀌는 거네요? 네, 회복 탄력성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 물리적으로 새겨지는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되게 현실적인 의문이 고개를 드실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강유연, 이혜진, 강민서 학생 등도 비슷하게 던졌던 질문인데요. 다 좋습니다. 뇌신경망 재배선, 주도적인 삶, 너무 훌륭한 철학입니다. 근데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알고리즘이 정말 1분 1초마다 쏟아지는 이 팍팍한 현대사회에서 심지어 경험조차 부족한 20대들이 혹은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한 직장인들이 이걸 도대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거죠.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찌르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과 강의자요는 세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이크로 어드벤처, 즉 일상 속 의도적 불편함의 선택입니다. 거창하게 막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비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년 내내 눈 감고도 걷던 아주 익숙하고 빠른 통학길이나 출근길 대신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구불구불하고 낯선 골목길을 굳이 한번 선택해보는 겁니다. 아, 일부러 돌아가는 거네요. 네, 혹은 낯선 장소에 갈 때 스마트폰 길찾기 앱을 아예 꺼버리고 오직 내 감각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길을 물어서 목적지를 찾아가 보는 거죠. 이런 의도적인 불편함은 평소 되게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나의 진짜 성향과 인내심의 한계를 정면으로 딱 마주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끄고 육체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은 이 육체적 피로를 정신적으로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진짜 관건이겠네요. 그냥 무작정 낯선 골목을 걷고 땀만 뻘뻘 흘린다고 뇌가 알아서 척척 재배선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 논리적 흐름이 정확히 두 번째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불편함을 딱 겪은 뒤에는 반드시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인 자아 성찰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자아 성찰을 일종의 명상이자 인간만이 가진 영재 기능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영재의 기능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과는 약간 다른 개념인가 보네요. 네, 흔히 말하는 IQ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천재 기능이라면 자아 성찰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길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지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의 유전자나 자라온 환경이라는 초기 조건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자아 성찰이라는 메타인지를 딱 켜두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채고 자기 삶의 궤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 결국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실천 방안인 1만 시간의 법칙 재해석의 맥락도 좀 이해가 갑니다. 자기 성찰 없이 그냥 몸만 고생하는 단순 반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그 지점이 정확해 보입니다.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면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그저 무의식적으로 1만 시간을 빡 견디고 반복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무의식적 반복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의미 없는 습관적 반복이 아니라 깨달음, 도전, 그리고 반복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장작을 패기 위해서 생각 없이 10,000번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끼를 한 번 딱 내리칠 때마다 지금 내 자세가 맞나? 나무의 결은 어느 방향이지? 다음번엔 각도를 약간 좀 틀어볼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깨닫고 질문하면서 반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주도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내 바깥에서 내 안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반론을 하나 훅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정보 과잉 시대에 메타인지를 켜두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거, 머리로는 그 가치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짜 다릅니다. 당장 출퇴근만으로도 완전 녹초가 되는데 매일같이 낯선 길을 찾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의도적인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건 솔직히 너무 피곤한 일 아닐까요? 때로는 그냥 알고리즘이 이거 입어, 이거 먹어, 심지어 너 이거 좋아해 라고 되게 친절하게 입에 떠먹여주는 그 달콤하고 편안한 휴식에 그냥 기대고 싶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뼈아픈 딜레마죠. 단기적인 시각으로 딱 보면 스스로 길을 찾고 성찰하는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피곤한 노동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진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는 겁니다. 알고리즘에 떠먹여주는 편안함은 그냥 순간의 피로를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그 세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기준과 쏟아지는 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 마치 SNS에서 남들이 올린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관광 사진을 보면서 내 현실과 막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에너지가 쭉 고갈되는 그런 현상처럼 말이죠.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반면에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과정은 처음엔 진짜 당황스럽고 피곤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타인의 잣대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켜주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낯선 곳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냈을 때 얻는 그 압도적인 자기 효능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실패마저 내 성장의 서사로 흡수해버리는 뇌의 재배선은 우리 내면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심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요? 내 나침반이 확고하면 외부의 시선에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할 일이 아예 없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단단한 진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와, 편안함이 우리를 충전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전대를 쥐는 주도성 그 자체가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말씀이네요. 알고리즘이 짜주는 일정표를 따르는 부속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고 고단하더라도 내 삶의 서사를 직접 빚어내는 창조자가 될 것인가. 진짜 아주 묵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방대한 통찰들이 결국 우리 삶에 던지는 궁극적인 의미 말입니다. 네. 오늘 확인한 진정한 여행이란 단순히 캐리어를 끌고 다른 물리적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의식의 이동입니다. 타인이 정답이라고 닦아놓은 관념의 고속도로에서 과감하게 차를 세우고 내려와서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치는 예측 불가능한 삭간의 시장 골목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용기죠. 네, 정말 중요한 용기죠. 그 낯선 길 위에서 철저하게 길을 잃고 실수하고 그 찌질하고 고단했던 경험들을 가공하지 않고 나만의 관점으로 치열하게 기록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날고 수동적인 배선을 툭 끌어내고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새 길을 연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 발전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가장 마법 같은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매끄러운 기성품처럼 어떤 사건이 완전히 거세된 관광객으로 살아가기엔 한 번뿐인 우리의 삶과 이 뇌의 잠재력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방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깊고 밀도 있는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든 한 달 뒤든 인생의 낯선 길목에서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과제 앞에서 나 지금 길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막막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네, 무조건 오죠. 그때 황급히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지도 앱을 딱 켜거나 혹은 남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막 전화를 걸기 전에 아주 잠시만, 정말 잠시만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시도네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불쑥 나타난 이 예측 불가능한 우회로는 나를 괴롭히는 이 답답한 장애물은 도대체 지금 내 뇌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려고 나타난 걸까?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의 처음부터 완벽한 사용 설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그 첫 페이지를 마음껏 상상하며 써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된 가장 완벽한 백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그 모든 예측 불가능한 방황을 기꺼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